안녕하세요. 마인드 가이더입니다. 거부하는 것은 계속된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거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저의 핵심 비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부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저항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항을 내려놓는 법. 어떻게 해야지 저항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저항하지 말고 수용해라.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냥 느끼라는 건가? 그러면 저항하지 말고 그것을 느끼면 고통스러운데 그냥 느끼기만 하면 되나? 느낀다고 해서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내가 지금 제대로 느끼고 있는 건가? 이 느낌이 맞는 건가? 이렇게 의심이 들면서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대로 정화가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것이 바른 방법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했던 저항을 내려놓는 법, 확실하게 저항을 내려놓는 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마침 그것과 관련해서 영어짜리 상담소에 사연을 질문 주신 분이 있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이라는 아이디로 질문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선생님이셔서 저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풀면 공식이 쓸 때부터 답이 나오기까지 옆에서 계속 지켜보시는데 공식 풀이 과정에서 조금만 틀려도 손을 펜이나 자로 툭툭 때리거나 답이 늦게 나오면 또 혼나고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는 굉장히 주눅들고 무섭습니다. 틀려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수학 문제예요. 누구나 어려워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몰라서 더군다나 사랑받고 싶은 엄마 앞이에요. 너무나 사랑받고 싶은 사람 앞에서 실수를 할까봐 잘 못할까봐 두려운데 또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두려웠을 텐데 거기 혼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혼이 나기 싫었겠어요. 잘못하면 이 유튜브 시청자님 무의식에는 잘못하면은 그것을 용서받지 못한다, 사랑받지 못한다, 혼난다, 사랑받지 못하는 걸 떠나서 열등감을 느껴야 된다, 수치심을 느껴야 된다, 이런 마음이 각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못해도 괜찮다, 그래도 나를 사랑해준다, 기다려주신다, 내가 잘할 때까지 보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하고 실수하면 무조건 지적당하고 비난당하고 열등감 느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못하는 것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연결돼서 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반드시 이 또 두려움을 느끼기 싫거든요. 두려움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을 피하려는 집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적당하지 않겠다는 이 집착하는 마음도 같이 생기는 거죠. 두려움과 동시에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정화를 하다 보면 두려움도 내리고 집착도 내리고 두려움이 내려질수록 집착이 내려가요. 이 집착을 내리면 두려움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두 마음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동시에 이 두 마음을 서서히 내려가는 것이 마음 공부이자 무의식 정화 과정이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받아서인지 어른이 된 지 오래된 지금까지도 직장에서 신입 때 일을 수월하게 못하면 당연한 건데도 주눅이 들고 무섭고 자꾸 남을 과하게 의식하고 눈치를 봐요. 아마 그 직장 선배님들은 나의 잘못을 품어주시는 분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릴 적에 내가 경험한 성인들은 내 잘못을 혼내거나 비난하는 성인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경험이 그대로 남들도 다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다른 어른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실수를 하면 당연히 두려움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거죠. 내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두려움. 그러니까 눈치 보게 되고 의식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만약에 실수에서도 당연하게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 이해받고 자란 아이들은 실수를 하게 돼도 제가 좀 처음이라서 실수를 잘 하네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더 열심히 할게요. 이러고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적당할까봐 비난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를 믿거든요. 상대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상대가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시청님은 일단 이 믿음 자체가 없어요. 타인이 나를 혼낼 사람으로만 보는 거죠. 내 눈이 사랑의 눈으로 봐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퀄리티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약간 제가 멍청해 보인다는 자격지심이 있어서 어떻게든 모르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긴장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자, 요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멍청해 보인다는 자격지심, 즉 내 에고가 그러면 절대로 멍청하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멍청해 보이는 것만 보이면 거기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절대로 멍청해지지 않은데 멍청해 보이는 짓을 하면 거기에 내 모든 의식이 집중돼요. 그러면서 이것을 일어나면 안 되라고 또 거부하는 것에 온통 힘을 쏟고 있죠.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멍청하지 않은 것도 멍청해 보인다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멍청한 부분도 사실 있고 그 반대로 엄청나게 똑똑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에고는 멍청을 너무 극혐하다 보면 그 부분에만 의식이 집중돼서 똑똑한 부분을 발견하는 눈이 제로. 그런 능력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 사실일까봐 나는 이 멍청함을 인정하면 난 멍청한 사람일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 에고가 멍청한 부분에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을 만들어서 괴로운 건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진짜 나는 멍청하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이 에고라는 것이 하는 말이 내 아상이고 거짓임을 많이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에고 말이 잘 믿기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또 나와서 이렇게 하는구나 싶어서 그 에고 말을 뒤로 미루면서 맹수한 부분도 있겠지. 근데 나는 똑똑한 부분도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균형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멍청한 것을 수용할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멍청한 부분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실제로 저희 구독자님이 제가 말씀드린 알아차림의 방법으로 그 무의식 정화하시고 그 결과를 공유해 주셨어요. 심씨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서 제 무의식 정화가 얼마나 되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기주의의 극치였어요. 저 자신에게도 벽을 쌓고 거리를 두며 보지도 않고 비난하고 닥달하고 모든 스승님들이 얘기하시는 모든 것은 다 사랑이다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다 모순덩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알아차림 먼저 하자 싶어 하루 종일 내 생각이 어떤 말을 나에게 하나 지켜보기를 하니 종일 비난의 목소리만 들렸어요. 웃음이 나더라고요. 지금 유튜브 시청님과 똑같은 패턴이죠. 비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러면 멍청하다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럴 때마다 단호히 말했습니다. 난 더 이상 날 비난하지 않겠다. 난 머릿속 생각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 너는 에고니까, 너는 가짜니까, 너는 아상일 뿐이니까 믿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가이드님 영상 중에 비난의 목소리가 하나 들리면 세워두고 반드시 조금 있다가 다시 나를 칭찬하고 우쭐우쭐하고 나의 좋은 점이 있는 모습을 그냥 지나치는 그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내 좋은 모습도 있으니까 그것에 집중해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알아차림이라는 영상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통합이 되신 거예요. 내 에고가 비난의 목소리를 하고 있네? 그리고 흘려 넘겼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나에 대해 좋은 말도 또 하고 있는 게 들릴 거예요. 그 목소리에도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남이 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선한 마음을 쓰고 있을 때 이것을 내가 대단하다고 인정을 해야지 대단하다고 내 무의식이 받아들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양쪽을 똑같이 균형 잡히게 보는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좋은 거 반, 나쁜 거 반, 이 반드시 내 속에 있고 그것을 보는 눈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멍청한 게 아니라 내 에고가 내 멍청한 것과 내 똑똑한 면을 골고루 보는 눈이 없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멍청하지 않아요. 멍청한 부분도 있고 뭐 약간 똑똑한 부분이 있는데 둘 다 있다는 것을 못 알아차리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제 정화를 시작하면 되는데 저 역시 그렇게 정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상을 내려놓는 것이 마음 공부다 이런 영상에도 조금 나와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너는 못된 사람이다라는 이런 그 비난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저 부모님한테. 그래서 그런 게 콤플렉스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착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시했고 이런 마음을 다른 사람도 나처럼 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착한 것은 당연한 거고 내가 못된 것만 고치면 좋겠다 해서 못된 마음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이건 못된 거 아닐까 싶어서 막 고민하고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쓰지 않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못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못된 거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저를 괴롭히는 에고가 커졌죠.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될 말도 못하고 참는 스타일로 변한 거야. 그런데 이게 내 에고가 바보라서 그런 거였다는 것을 알고 에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저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너는 못된 아이가 아닌데 못됐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비난했구나. 그래서 내가 내 가치를 몰랐구나. 나는 선한 면이 훨씬 많았는데 참회의 눈물을 엄청나게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시청님 본인도 아마 본인의 진짜 뛰어난 면은 아직 찾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 부분이 있을 거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핵심 내용이죠. 거부하는 것을 수용하는 비법. 자, 거부하는 건 그냥 두세요. 그냥. 그래, 그렇구나 라고 그냥 두시고 저항하지 마시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의 것을 찾아서 희석시키면 됩니다. 지금은 한쪽이 너무 기울어져 있었어요. 멍청한 부분에 집중해 있으니까 멍청한 부분을 찾는 눈만 비대해져 있어요. 균형이 안 잡혀 있죠. 그런데 이 멍청한 부분 말고 똑똑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 그 반대쪽의 것을 계속 발달시켜야 돼요. 그 눈을 계속해서 발달시켜서 똑똑한 면 있네. 차곡차곡 쌓아보면 시소가 그 저울이 균형이 잡히겠죠. 이렇게 균형을 딱 잡히는 순간 힘이 생긴 중도를 향하게 만드는 거죠. 균형이 유지시켜졌으니까 당연히 거부하는 것을 수용하는 힘이 생깁니다. 못된 부분도 있긴 있겠지. 그런데 나는 이런 면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적당하지.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거부하는 것을 수용하게 만드는 핵심 비법이랍니다. 자, 여러분 제대로 알고 무의식 정화를 하셔야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제 집에서 혼자서 무의식 정화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제대로 된 방법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수도 없이 많은 책도 읽었고 여러 가지 채널도 봤지만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이것은 잘 알지 못해도 내가 내 스스로 무의식 정화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제 모든 경험들을 소재로 썼고 저처럼 사고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의 모든 과거를 낱낱이 까발려서 여러분들 공부 소재거리로 삼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의식 성장의 과정을 대중화, 과학화, 한글처럼 그렇게 만들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의식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주려면 세종대왕님의 마음처럼 쉽게 얘기해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되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강락, 당락 이렇게 배워가듯이 체계적이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대중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이 방법들을 남겨놓을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생각을 전부 다 글로 적었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인들이 외국인에 비해서 의식 수준이 많이 낮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 사실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알면 또 해내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누군가 제시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교재 삼아 여러분들 스스로 모두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 만족이라는 분께서 이렇게 리뷰 남겨주셨더라고요. 제 책을 다 사서 보셨나 봐요. 그 사고 과정을 낱낱이 자세히 써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글을 써주시고 책을 읽다 보면 몸이 한 번씩 아프고 왼쪽 머리 눈도 많이 아프고 심장에 실갈퀴가 뽑혀 나가는 느낌
막힌 곳이 뚫리는 느낌, 왼쪽 아랫배에 뭔가 아픈 실이 있는 느낌 등등. 그럴 때 이제 본인의 기억을 공책에 적고 저도 파고 들어서 느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족님 스스로도 노력을 하셔야 되죠, 그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노력해서 글로 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여러분 역시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고 나면 이제 에너지가 빠지면서 잠이 오거나 뭐 괴롭거나 마음들이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렇지만 책을 읽고 적용을 해보니까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책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려고 얼마나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서로 물론 결론에 어떤 예가 적합하고 어떠한 사고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쓰고 또 쓰고 또 수정하고 이 방법이 더 좋을까 싶어서 적어보고 이런 과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과정을 다 적어낸 거라서 꼭 그 책을 보고 공부를 하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감정을 느끼기 전에 생각이 맞는지 체크, 진짜 이 감정이 맞는지 체크하고 이렇게 하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에는 안 맞는 감정만 하루 종일 느끼고 안 좋아져서 속상했었는데 이제 제대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트라우마로 고생을 했었는데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마음을 느껴도 나아지는 건 없고 용서하는 것도 없고 억울하기만 하더라고요. 그 괴로움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느끼기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쉽게 마음 공부하는 게 그냥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하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느끼는 거. 근데 이 느끼는 게 느낌이 제대로 된 느낌이 아닐 때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이 느낌을 올리는 그 에고를 알아차려야 되고 이 에고를 유발하는 그 밑에 또 다른 마음이 있어. 그걸 알아차려야 되고 이렇게 점점 분석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다행히 작년 12월 중순부터 마인드 가이더님 책을 읽는데 그때부터 건강이 좋아지더라고요. 원래는 심장이 꽉 막힌 것 같았고, 자, 무의식 정화 하실 때 심장에 반응이 많이 옵니다. 심장에 굉장히 아픔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이게 사랑의 그 공간이기도 하고, 모든 몸에 그 피와 에너지를 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막혀 있겠죠. 아픔이 많아요, 여기에. 그리고 위장, 소화기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공포감도 자꾸자꾸 느끼면서 내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두려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무의식 정화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올라오는 감정들이 두려움이었어요. 1단계 스텝. 그래서 제가 셀프 마음 공부법에서 1편이 두려움 정화였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거기서 쭉쭉 빠져나오면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열등감, 수치심이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3편의 미움까지 이렇게 정화 과정 중에서 제가 오는 모든 단계를 스텝별로 적어 놓은 게 이제 셀프 마음 공부법 1편에서 4편까지고요.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정말 다양해집니다. 이런 마음들 내가 예전에 다 느끼고 있었나? 그랬는데 나 왜 하나도 몰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온갖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이게 명확해져요. 단순해지고 이 마음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이 마음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제 의식대로 마음이 왔다 갔다 됩니다. 그냥 이렇게 뒤집듯이 쉽게 뒤집어져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확신이 들어요. 예전에는 이제 정답은 있지만 마음은 그렇게 안 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한 정답이 마음 역시 정답이라고 그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내가 받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해심 자체는 그냥 주는 마음이거든요. 너를 이해해. 이러면 상대가 사랑받는다고 느끼잖아. 나는 그냥 이해를 했을 뿐인데 상대는 사랑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존재 자체가 주는 사람이고 나랑 있으면 사람들이 편하고 나랑 있으면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나랑 계속 같이 있고 싶고 대화를 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족님께서 정말 그 2023년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저에게 좋은 리뷰를 주셔서 저 역시 2023년에 받을 복을 정말 다 받은 것 아닌가 하는 마음에 행복해졌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이 만족님이 꽤 오랫동안 무의식 정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책이나 글이 좀 더 귀에 더 들어왔고 어떤 분들은 제 영상이나 책이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쉽게 일단 접근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영어짜리 상담소를 만들었고 이제 상담 신청을 하면 그거를 분석해 주는 걸 보면서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다 같이 똑같이 습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습이 되면 스스로 무의식 정화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많은 구독자님들의 사연과 이야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무의식 정화를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